제가 오늘 그제 창원, 양산, 울산 거쳐서 부산에 왔는데요. 부산에서도 또 경성대 앞에 한 군데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굳어서 저는 이 고성동 마이크 서고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한 것만 해도 민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까지 굳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걱정돼서 다 오신 거죠? 이번에 정권 교체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나서서 함께 정권 교체 이루어야겠다. 그런 간절함,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또 그런 한편으로 부산 사람 문재인 대통령 만들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있죠. 그러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요즘 유세 다녀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다 역전됐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공감하십니까? 그제 저녁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왔죠? 자, 이제 정권교체 눈앞에 다가왔다. 대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바꿔주시렵니까? 지금 정권교체, 새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요즘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죠. 지난 90년 3당 합당으로 20년 동안 갈라졌던 우리 민주화 세력도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상도동, 공교동 이렇게 쪼개졌던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 다시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저 문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의 민주화운동 세력도 지금 함께 뭉치고 있습니다. 아까 문정수 전 부산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또 김정수 전 보사부 장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울산에서는 심한구 전 시장님 아까 제 유세장에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지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김현철 씨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지역주의 정치가 해체되는 위대한 통합의 역사가 저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개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당, 지역, 이념 다 뛰어넘어서 대통합내각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늘 템가리게 해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 적대와 정오의 정치, 보복의 정치, 여러분 지긋지긋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낡은 정치 끝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도 또 국정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와 논의하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던 정치죠? 그런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세가 점점 기우니까 또 새누리당이 또 선거 때마다 하던 못된 버릇 나오고 있죠. 오늘 선관위가 검찰에 보고한 그 소식 보도 보셨습니까? 불법 선거 사무실 열어서 우리 SNS상의 여론 조작하다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8명이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됐는데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그렇게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이나 트윗하는 분들, 인터넷 트윗 들어가 보면 그쪽에 엄청난 알바 군단이 장난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실체에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런 불법 선거운동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뭐 잡아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으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흑색 선전과 전변제를 벌이겠다.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기자회견했죠? 세상에 제가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했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한 것은 아까 불법 선거 사무실 적발된 것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또요, 그렇게 흑색선전이라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주통합당이 국정원의 SNS 또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막 수사가 시작됐는데 막 수사가 시작된 사건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흑색선전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비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여권의 최대 실력자이고 대선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이제 수사 막 시작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흑색선전이라고 단정하고 나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제대로 조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이야기나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방금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원의 꼭 낱낱이 사실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 선택이 아주 간명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지난 5년 잘했으면 계속하게 밀어주는 거고요. 잘못했으면 갈아주는 거죠. 자, 우리 뭐 잘못했다 따질 것 없이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5년 잘했습니까? 그러면 심판하고 정권 교체해야죠. 그렇게 우리 부산 시민들 정권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정권 연장이죠. 그런데 서울서 듣기로 우리 부산 시민들 아직도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이 좀 교체되는 거다.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헛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니다 라고 밝혀야죠. 요새 또 박근혜 후보가 과거는 그냥 뭐 별 얘기지 말고 미래를 놓고 이야기하자 라고 하니까 자, 미래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명박 정권 민생 파탄, 박근혜 후보도 인정하는 바죠. 그 파탄된 인생 뭐로 살릴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박근혜 후보도 답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니까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누가 잘하겠습니까? 저는 뭐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하고는 좀 안 어울리죠. 그거 설명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죠? 지금도 줄푸세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요. 줄푸세가 뭐냐? 부자 감세, 그리고 재벌들, 대기업들 규제 풀어줘서 우리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 상권이 하고 있는 떡볶이, 순대, 어묵, 빵집, 그죠? 커피숍 이런 영업들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줄푸시 아닙니까? 재벌기업, 대기업만 장사 잘 돼서 돈 벌었죠? 우리 중산층 서민들 삶은 무너지고요. 복지는 누가 잘하겠습니까? 또 복지도 많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의료복지, 우리 국민들 건강보험 보장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낮아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거든요. 웬만한 MRI 검사 이런 거 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죠. 돈 많이 드는 간병비 이런 것도 다 제외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 걸리면 온 집안이 거들나지 않습니까? 가족이 간병하느라 또 남은 가족들도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 줄여주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하고 박근혜 후보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냐? 질병, 질환 종류 가리지 않고 1인당 연간 부담액이 100만 원 넘지 않겠다.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책임진다. 좋습니까? 박근혜 후보 주자가 뭐냐? 4대 중증질환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전부 책임진다니까요.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죠? 아닙니까? 지난번 TV 토론 보셨습니까?
세상에 심장질환은 4대 중증질환이어서 책임지고 또 우리 국민들 오히려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간질환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더니 또 재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하더니 이제는 복지도 심장하고 간하고 차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진다! 박근혜 후보 복지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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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 복지는 성별적 복지가 아니라 차별적 복지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안보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로켓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고 여기에 핵탄두가 결합하면 무시무시한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막았습니까? 사전에 파악은 했습니까? 발사 직전까지 로켓이 발사돼서 분리돼서 수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하고 경계태세도 한 급 낮췄죠. 로켓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발사대가 무려 50m, 로켓은 무려 30m. 엄청난 20층쯤 되는 고층 빌딩 아닙니까? 요즘은요, 정찰 위성에서 탁 내리다 보면 촬영하면 담배가 크기 물건도 다 식별할 수 있다는 세상인데 세상에 고층 빌딩 그 큰 로켓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그런 정찰 위성이 좀 잘 없어서 우리는 좀 못한다 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공조는 돼야죠? 지금 보니까 아무런 공조도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심하고 안보무능한 정권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새누리당 정부 전부 군미 필정권이죠. 그런 정권이 걸핏하면 우리 민주세력 보고 또 저 문재인 보고 안보가 불안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국방 의무 꼬박꼬박 다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보통 국민들이죠. 안보의식 수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국민들이죠. 군대 갈 수 있는 신체 조건 되는데도 돈 쓰고 백 써서 군대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권청이죠. 안보의식 없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특권청이죠. 그런 특권청들이 모이고 특권청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부가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소총 한번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보험병과 포탄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합니까? 저는 당당하게 격전사 공수부대 다녀왔고 수십 번 공중 낙하도 했고 76년도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작전 개혁을 담당했는데 그런 저보고 안보
말할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런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안보 말하는 것, 선거 때마다 북풍 이용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단단히 버릇 한번 고쳐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해주셔야죠. 저는 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공개한 거 보셨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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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돈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부처들 2013년 되면 세종시로 많이 옮겨가서 업무 공간이 남거든요. 내부에 좀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퇴근하면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도 들러서 우리 상인들, 서민들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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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하다가 퇴임하면 여기 부산 경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투표죠. 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리 투표지 한 장에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500만 원쯤 된다. 그럼 놀라시겠죠? 근거가 뭐냐? 예년도 우리 예산이 350조쯤 되거든요. 5년 하면 1,800조쯤 되지 않습니까? 우리 4천만 유권자로 나누면 한 표당 4,500만 원입니다. 이 4,500만 원, 이 귀한 가치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거를 행사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복지 100만 원 상한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동수당, 그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또요, 그거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시 강바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